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법원의 정지 결정으로 오늘 정식 복귀를 했고요. 윤 총장 찍어내기에 골몰해온 추미애 법무장관은 떠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온 윤 총장과 떠나는 추미애의 행로, 서정욱 변호사님과 깊이 있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오자마자 파죽지세랄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박을 터뜨렸어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죠. 21일에서 24일까지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 23.9, 예. 이낙연, 이재명 18.2%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런 상황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올해 제가 수많은 통계 여론조사를 이제 이거 다 살펴보니까요. 예. 올해 제일 많이 오른 게 있고 제일 많이 내린 게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제일 많이 오른 게 윤석열 지지율이고요. 제일 많이 내린 게 문재인 지지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Y10에서 리얼미터 의뢰한 또 지지율도 넣었죠. 예, Y10이. 예, 예. 보니까 이제 문재인이 지지율이 36.7. 예. 36까지 이게 떨어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정은 59.7. 60을 육박해서 60이 곧 노잖아요. 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얼미터 올해 1월달 있잖아요. 예. 1월달은 이제 첫째 주 지지율 찾아봤거든요. 예. 찾아보니까 이제 1월달에는 그래도 이제 한 49.8이 나왔어요. 예. 긍정이. 예. 그 다음에 부정은 46.8. 그래도 이제 긍정이 조금 높고 50% 정도 나왔잖아요. 예. 이게 36.8까지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이제 1월 달에는 뭐 존재감도 그때는 여론조사 거의 없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중요하죠. 예. 23.9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더 뼈아픈 거는 추미애. 추미애도 관심 있게 봤어요. 예. 3.1. 3.1%가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바로 이런 걸 사필 기정이라 그러고요. 예. 국민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추미애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1년 동안 예. 추윤 갈등 예. 얼마나 1년 동안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추미애 100% 잘못.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 때리기에 나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 판사들까지 예. 윤석열 다 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모든 걸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는 그럼요. 그래서 현명. 이제 저는 지지율로 나타났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추미애 지지율이 3.1%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100개면 소리만 컸지 결국은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과거에도 태극기 부대도 보면 소리는 크지만 한 2, 3%뿐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그쪽 세력들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극좌나 극우나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대중들은 이게 여론인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 정당 지지율에서도 보면은 국민의힘은 33.8% 리얼미터 조사입니다만 민주당은 29.3%로 오차 범위를 여기도 벗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시각은요. 국민의힘이 이제 특별히 잘해가지고 그건 아니죠. 33.8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축구로 비교하면 민주당이 계속 이제 자살골을 여타 보니까 반사이익에서 이제 민주당 29대로 30% 무너진 거죠.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뭐 콘크리트인지 얼마 갈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의 80%는 저는 정권의 탄압이라 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문재인이나 추미애가 워낙 윤석열 총장이 못 살게 파찌처럼 또는 파찌 엄마처럼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래서 이제 지지율이 노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과연 이게 앞으로 이제 총장이 끝났을 때 7월 이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콘크리트인지 아닌지 장담 못하지만
제가 하나 이제 이거 확신하는 거는 문재인의 지지로 이제 끝났다. 그렇죠. 문재인의 지지율은 영구 이탈이다. 예. 일시 이탈이 아니고 예. 이전에 이게 되돌릴 카드가 없어요. 맞아요. 뭐 개각을 하든 뭘 하든 예. 반전의 카드가 없잖아요. 예. 이미 완전히 집토끼들까지 다 떠나버렸거든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문재인으로서는 이미 레임덕을 넘어서 대드덕까지 거의 반전의 카드가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영구 이탈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문재인은 사실상 뭐 레임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근본적인 변화인지 일시적 변화인지 일시적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 이낙연이 20% 아래로 이제 뚝 떨어졌어요. 깨져가지고. 그러면은 여권 내에서 이재명 독주 체제로 갈 건지, 또 하나는 궁금한 것은 이재명이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쌍집행위를 들고 나오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이는요, 한마디로 이제 그 포퓰리스트가 여론을 아는 거죠. 여론이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걸 이재명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침묵을 지키면 본전이라고 한다.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예. 예, 좀 그런 윤석열과 이재명 간에는 뭐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 세력 문파들은 이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비판적인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력들은 또 윤석열하고도 겹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도 이게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런데 이낙연이는 저는 당대표를 맡은 게 독배입니다. 예, 맞아요. 결국은 이제 당대표를 맡음으로써 악역을 담당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이낙연이도 이게 나름대로 언론 기자 출신이 여론을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추미애를 편들고 문재인을 편들다 보니 이낙연은 이제 결국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고, 이재명은 이제 그 아무 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깨문이 볼 때는 이재명이 진짜 섭섭하다. 어차피 근데 대깨문하고 이재명은 돌아올 수 없는 이미 강을 건넌 상태고.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여론조사 보면 또 이재명이 1등 하고요. 어느 여론조사 봐도 이제 이낙연이가 밀리고 있거든요. 이재명한테. 그 점에서 이제 그 이번 저는 사태를 거치면서 이재명은 이제 그 현상 유지는 본전하고 이낙연은 이게 몰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우길승천 완전히 떠오르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뭐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 뭐 대권에 대해서 일체 입장 표명을 한 바도 없고 뭐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우리 뭐 서 변호사님은 반드시 하리라고 보지만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24일 날 중지 결정이 내리고 25일, 26일 출근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휴일이었고 이제 28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 출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25, 26일 나오자마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또 지금 동부구치소 이 상황들을 점검하고 지시를 내리고 한 것은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현실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행보 그런 면에서 수사 부분에서는 어디다가 초점을 둘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그 수사를 말하기 전에 저도 복귀할 때요. 처음에 이제 그 조미연 판사가 왜 그 집행정지 해가지고 처음에 복귀할 때는 정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정문 들어오면서 이제 이거 헌법하고 이제 법치주의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홍순욱 판사. 그래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저는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다 봐요. 이번에도 이게 또 정문으로 들어가지고 또 막 하면 진짜 이게 좀 너무 잘난치 않아? 이런 약간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또 대통령한테 정면 도전하는 데 인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용히 원래대로 이제 지하 주차장 들어와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전날 말은 한마디 했죠. 헌법과 법치와 그다음에 하나 추가됐죠.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저번하고 이게 상식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조용히 그 다음날 지하로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챙기는 거.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 봐요. 잘한 왜냐하면 이게 동부구치소가 지금 단일 장소로 역대 최고입니다. 540만 명이 나온 거, 어제 기준으로. 540만 명. 근데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전부 추미애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법무부 산하의 본부가 교정본부가 법무부 소속이잖아. 예. 검찰은 이제 수사하는 기관이지 교도소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검찰하고도 무슨 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뭐 원래는 직접 관련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수사다 보면 뭐 약간 부르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 추미애가 윤석열 찍어내기 정치 노름에 빠져가지고 진짜 이게 돌발될 동부지소 교도소 있잖아요. 마스크 하나 안 줘가지고요. 네. 재소자들이 이게 자기 돈으로 마스크를 사는데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도 못하게 하고 정말 이게 동부지소 추미애가 전혀 신경 쓴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조용하게 챙긴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그 정치 감각이 있는 정무 감각이 아주 있다. 탁월합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은 정무 감각이 빵점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무 감각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사 부분에서는 이용구 법무차관 예. 사건이 지금 1차적인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중앙지검에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거 옛날에 처음 1차 복귀할 때는요, 조미연 판사, 그때는 이제 이거 탈원전 수사 그 3명 있잖아요. 예. 지금 기소가 됐죠. 2명 구속 기소. 근데 그걸 제일 먼저 결재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이제 이거 탈원전도 물론 하겠지만, 송치로도 하고 뭐 다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게 하나 나왔죠. 이용구. 예. 이용구는 이제 그 중앙지검의 형사 5부로 배정됐어요. 예. 근데 5부가 원래는 이제 1차장이잖아요. 근데 1차장이 얼마 전에 김욱준. 김욱준 그만둬버렸죠. 그때 이성윤하고 이제 같이 사퇴합시다. 예. 이러고 이제 그만뒀잖아요. 1차장이 그만두면 3차장이 지휘하거든요. 3차장. 근데 이 3차장도 뭐 이성윤 사단하고 이제 이용구하고 친하지만요. 제가 이제 그 중앙지검의 좀 분위기를 봤더니 누가 헛수합이냐면 이제는 이제 이성윤이가 헛수합이 됐어요. 윤석열이가 헛수합이가 아니고 왕따 된 거죠. 평검사들에게 99%가 들고 일하면서 이성윤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때 김욱준이가 나가자고 할 때 같이 나갔어요. 그때 그러면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뭐 방송에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검찰의 형사 5부 있잖아요. 뭘 이게 수사하면 되느냐면 3가지를 수사할 건데 검찰이 스모킹 건이 3개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이용구 처음에 그 신고했던 택시기사 있죠. 예. 112 신고 녹음. 예. 이거는 삭제 못합니다. 처음에 택시기사가 112 신고한 거 있잖아. 예. 이게 개인정보라고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 하면 돼요. 압수수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파트 안이 아니에요. 아파트 이 입구 들어가기 전에 도로, 대로변이고 그때 차가 완전히 정차도 아닌 거예요. 예.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뒷목을 잡고요. 그리고 이게 문을 열려니까 택시사가 제지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욕설한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돈을 주고 합의하면서 3일 뒤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도 삭제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합의하면. 예. 그래서 이번에 그 112 신고만 넣으면 결정적인 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모킹 건이 블랙박스 복구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장한동이 갔잖아요. 복구업체. 한번 자기도 이게 복구되는지 그래서 복구하고 마지막은 이제 이용구 핸드폰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포렌식 하면 돼요. 이용구가 내사 종결하는 날 전화 3번이나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는 안 됐지만. 통화는 안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112 신고 내용, 그다음에 포렌식,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그 이용구 핸드폰, 이 검찰에서요, 이 3개 캡니다. 3개 캐면 이게 이용구는 빼도 막도 못하는 이번에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용구가 거기 징계위원으로 사실상 징계위원장이지 뭐 해갖고 윤석열 정직을 시켰는데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이용구를 수사하는 완전히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뒤바뀌었고. 탈원전도요. 탈원전도 이게 저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이제까지 이제 저는 곧 아마 이제 배군규하고요. 네, 배군규, 최이봉. 이 사람은 이제 전부 다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그러더라고. 모든 사람이 그래, 법조인들이. 배군규하고 최이봉이는 영장 청구 불가피하고 여기 저번에 저희가 다룬 게 문미옥. 예, 문미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었죠. 예,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조작할 때 놓은 거고. 그다음에 김혀에다가 이 해에 기후환경비서관이죠. 김해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 김수현, 장하성이까지. 이런 이제 이미 이거는 조사 들어갔고요, 2명.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200쪽짜리 수사 보고서 있잖아. 감사 보고서. 거기에 그 109쪽, 그 다음에 161쪽. 제가 역사적 기록이니까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109쪽, 161쪽에 문재인이 2번 관여한 게 있잖아. 이 탈원전은 뭐 무조건 이게 수사 가는 거고요. 제가 그 이두봉 검사장 있잖아. 대전지검에. 제일 친한 분하고 제가 저번 주에 그 술 한잔 했거든요. 이두봉하고 제일 뭐 중마고. 그랬더니 이제 이두봉하고 뭐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데 정말 이게 그 사명감이 불탄대. 아, 그래요. 자기는 이제 그 7천억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정직 멋지고 하니까 그 한수원이라든가 산자부 공무원들이 와서 오지도 잘 안 오고 와서도 딴 얘기하고 뭐 이런다는데 이제 말 잘 듣겠죠. 아, 그럼요. 이제는 이제 뭐 다 돌아섰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두봉의 의지가 대단하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하고는 뭐 밤에도 수시로 12시에도 지휘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탈원전은 이게 그대로 간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월석이 제일 문제 아닌가 하는. 월성이 탈원전. 아니 저 송철호? 울산. 아, 송철호는요. 예, 울산이. 바로 이제 누구로 가냐면 이진석으로 갑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까지는 이제 13명 기소됐잖아. 예. 근데 이진석이는 좀 이름이 많이는 거론 안 됐거든요. 상황실장 아닙니까 지금? 지금 국정상황실장이고. 아주 센 자리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 사회정책비서관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왜 수사팀을 공중분해식 있죠. 예. 그때 그 부장이 공공수사부장이 김태은 공공수사부장이잖아. 예. 이분이 이제 그 떠나기 전에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뭐냐?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그때 왜 공약 같은 거 예비 타당성 면제해가지고 막 밀어줬잖아요. 예, 애타 면제했죠. 예타 면제. 그러게 누가 했느냐?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죠. 한병도. 그다음에 장환석 선임 행정관. 그리고 이제 이진석. 세 명이 공동정범이다. 세 명이 이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이가 이거 막는다고 이성윤이가 볼 때는 이거 국정상황실장이면 윤건영 후임은 최고입니다. 예. 이성윤이가 얼마나 고생했냐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이진석 기소해. 그리고 이제 바로 임종석, 이광철이 남잖아. 이광철은 지금 민정 비서관. 비서관으로 있잖아요. 임종석이가 위기를 느끼고 이번에 복귀한다고 뭐 또 담벼락에 욕하자는 건 좀 이따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가 되면서 문재인의 목줄을 지는 이런 게 수사가 되고요. 야, 정말 마지막에 이제 그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이제 그 이낙연 있잖아요. 그때 1,000만 원 가구부터 그게 문제예요. 극단적인 선택 자살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하고 저는 권력형 수사가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일모도원. 한자로 하면 윤석열 총장 입장은 일모도원. 이 말은 이제 길은 먼데 날이 저물란. 이 말은 이게 본인이 7개월 남은 거예요. 날은 저물라 그래. 근데 길은 멀잖아. 하루가 이게 바쁘기 때문에 우리 그 오자서가 한 말이죠. 일모도원. 이런 식의 저는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또 하나는 뭐 우리가 흔히 추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좀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상 왕따가 돼갖고 허수아비 지검장으로 전에 허수아비 총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살아나셨고 이제 허수아비 이렇게 지검장이 됐다는데 심재철 검찰국장 또 박은정 김관정이라든가 이정현 신성식 뭐 반부패 강력부장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동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사의 대상들이 될 수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지금 이제 수사 대상 이미 돼 있죠. 이 사건은 이제 이거 서울 고등검찰청에 감찰부로 가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도 거기서 지금 수사해야 하잖아요. 고검에 갔는데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요, 추미애 그 애완견 중에 3마리는 꼭 손을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3마리요? 애완견. 첫째는 이제 그 심재철이 있죠. 여기 심재철은 이제 1인 5역 했는데 이번에 1인 6역 했잖아요.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 재판 이긴 거 있죠. 이게 심재철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제까지 심재철 1인 5역은 뭐냐? 첫째는 이제 그 판사 사찰 문건 있잖아. 문건을 싹 이게 빼돌려가지고 지가 6장짜리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걸 한동수한테 줘가지고 법무부 준 거 있죠. 이것도 범죄입니다. 그렇죠.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절도입니다. 문건. 이게 첫째 제보한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문건 가지고 대검을 막 압수수색했죠. 그때 심재철이나 박은정이가 지휘했잖아. 법무부에서. 요것도 검찰청법 어긴 거죠. 요게 2개.
그다음에 세 번째 징계위원 들어갈 위원회인 게 3개. 그다음에 사퇴하고 또 이제 뭐 자기 정인으로 채택됐다가 했잖아요. 예. 이게 4개. 그다음에 징계 청구 절차에 다 관여한 거 5개. 이래가 1인 5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인 6역인 거는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 유리한 공을 세운 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홍순옥 판사 이긴 게 가장 큰 원인은 심재철이가 회피해버렸잖아. 그럼 4명 남죠. 4명 중에 1명을 기피 신청하니 나머지 3놈이 3명이 하다가 전부 의사 정족수가 과반이 되잖아. 정족수가 안 된 거예요. 심재철이가 회피 안 했으면 안 줬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심재철이는 다 이게 범죄입니다. 문건 준 거부터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한 거부터 그다음에 부당하게 징계 청구해가지고 회피한 거 있잖아. 이 과정이 윤석열 찍어내는 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심재철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때 한동수 있잖아요. 예. 같이 한동수하고 그다음에 박은정이도 문제죠. 이종건이 부인. 예. 다 이게 유역 감찰관 패싱하고 지 맘대로 했잖아. 예. 이런 게 그 애완견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수사하고요. 제가 항상 제가 잘하는 말 중에 방송에서 주인을 무는 개는 알력사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애완견 개들 있잖아. 이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국민이에요. 근데 이 애완견 심재철이 박은정이 뭐 한동수 있잖아. 이 사람들이 주인이 문재인이나 추미애로 착각을 해. 그러면서 이 국민을 물어뜯어. 국민을 무는 주인을 무는 개는 알려서 시켜야지. 저는 이게 애완견들 뭐 저 개 또 이거 너무 가혹한지 몰라도 이런 게 검사들 국민을 물고 정권에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 이 뜻으로 제가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 김관정 동부지검장하고 이정영 공공수사부장도 이번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뭘 낸 거예요? 전부 이게 뭐 거짓말을 냈겠죠. 윤석열 뭐 씹는 뭐 의견서 냈다는 거 아닙니까? 심재철이는 이제 뭐 조폭에 두목 뭐 못하다 이런 것부터 해서 김관정이하고 이정인은 그 당시 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 담당을 하고 뭐 감찰 관계 그런 것과 그렇죠. 연관이 돼서 의견서를 그렇습니다. 낸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는요 사법방해죄가 이게 없어가지고 외국 같으면 이게 이런 수사나 징계 과정에 허위로 내면요 이런 게 이거 사법방해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원에 출석해가 선서 또는 이제 징계위원회 출석해가 선서 이래야면 이게 처벌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징계위원회 신성식이 보세요. 저는 가장 이게 비겁한 게 신성식 반부패부장 있죠. 자기는 이게 그 뭐 징계에서 빠져버렸다잖아요. 근데 빠지더라도 4명 의사 정족수를 채워준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게 거부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비겁한 거고요. 이런 이제 그 허위로 막 진술서 자술서 써가지고 한 것도 이게 저는 나중에 직권남용 수사할 때는요. 전부 이게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이게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겸해서 지금 본안 재판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마무리가 되나요? 뭐 사실상 이번 가처분 결정이 본안 재판에 준해서 이렇게 법원에서도 들여다본 것 같은데 본안 재판은 또 본안 재판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판결문이 이번에 24장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거 자체 만족적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 집행정지를 이걸로써 이제 이거 본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이 본안을 겸하게 되는 이걸 이제 그 자체 만족, 집행정지로 만족된다. 이런 뜻인데 우리 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체 완결적 집행정지랍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자체 완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 이건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본안도 누가 하느냐면 홍순욱 판사가 합니다. 본안도. 근데 이번에 홍순욱 판사가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홍순욱 판사가 1월 달이나 뭐 떠날 거 아닙니까? 2월이나. 그러면 새로 이게 판사가 본안 날 잡는 게 첫 기일이 보통 3월 달이에요. 첫 기일을. 그러면 이제 본안은 심사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판 두세 번 하다 보면 7월 달이잖아. 그럼 이게 임기 끝나잖아요. 그럼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소익이 없어 각하시기 버립니다. 아, 그렇게 되고. 이미 임기 끝났는데 정주 2개월 때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 완결, 자체 만족적 집행정지고 뭐 본안이 이제 이거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이거 홍순욱 판사 부에서 본안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항상 이게 집행정지와 본안은 같은 부가 합니다. 그래서
이미 홍순욱 판사가 24장으로 다 써놨잖아요. 왜? 본인이 입장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본안 의미 없다 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다음 추미애 문제를 하기 전에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